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상에 대한 강의 영상을 찍을 거예요. 식상은 식신과 상관이죠. 이 식성은 기본적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오행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식성은 음양이 같은 거고, 상관은 음양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나의 일간과 태어난 일의 천간일간이에요. 그런데 식상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부터 드릴게요. 식상은 별거 없거든요. 나의 일간이 생하는 거를 식상이라고 해요. 생하는 인자를. 내 것을 내어준다. 내 안의 것을 밖으로 낸다. 이게 근본적인 식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하면은 내 안의 것을 밖으로 표출한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를 표현하는 것도 되고요. 내 안의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니까 나를 표현하는 것도 되고, 이게 다른 식성이 비식재 관인이 있잖아요. 비식재 관인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등등 주관적이지가 않아요. 비극 같은 경우도 뭐 나의 동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적인 거고, 재성도 내가 극하는 거니까 그것도 외부적인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인성도 역시 나한테 이롭긴 한데, 어쨌든 이 나머지 네 개는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뭐 그런 작용이고, 그런데 이 식상만큼은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게 돼요. 나의 일관에서 출발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재성도 내가 극하는 거긴 한데, 이 식상만 좀 특이해요. 내 안의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되기 때문에 식상이 좀 재밌어요. 이상하게 텐션이 좀 깔아앉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텐션이 막 업이 됐는데 갑자기 깔아앉았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상은 내 것을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좀 주관적이에요. 다른 식성보다 주관적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일간의 느낌이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 식상은 능력이라고도 하고 표현이라고도 하고 똑똑함이라고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게 다 근본적으로는 내 것을 내어주는, 나의 안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주관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주관적인 식성이고, 다른 식성들과 다르게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이에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선물 받았는데 다 나와요. 쓰는 대로. 정말 끊어지는 것도. 그건 그거고, 일단 그 근본적인 거는 내 것을 내어주는 성분이다.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식상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좀 주도적이고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인데, 근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식상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되게 재밌는 식성인데 되게 설명드릴 게 많은데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두 개 차이부터 설명할까요? 차이부터 설명하기 전에 그 오행에 따른 것부터 먼저 설명하는 게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식상이라 해도 금수 식상이 있고요, 목화 식상이 있고요, 수목 식상이 있고, 토금 식상이 있고, 화토 식상이 있어요. 그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뭐 금생수, 목생화, 수생목, 토생금, 화생토, 이렇게가 있어요. 식상은 수화목금토. 근데 이것도 다 다르죠. 이게 같은 식상이고 같은 식신상관이라도 뭐든지 다 그래요. 십성과 오행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식상의 오행을 갖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금수 식상은 비판적이에요. 차갑고. 목화 식상은 확실히 화니까 좀 따뜻해요. 따뜻하고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또 감상적이기도 해요. 감성적. 수목은 목화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많이 비슷한데 좀 배려죠? 이거 두 개 비슷한 거는 따로 이따 설명드릴게요. 토금상관은 이것도 역시 약간 공격적이에요. 공격적, 비판적. 화토상관은 얘가 신기해요. 얘가 좀 특이해요. 얘는 진지해요. 뭐 신뢰감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좀 느려요.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은 어려워요. 외우려고 하면은 뭐 금수상관은 비판적이고 뭐 목화상관은 감동적이고 이렇게 외우면은 외울 필요가 없죠. 그렇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는 이게 뭐로 보시나요?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까워요. 이게 어떻게 발현되냐의 오행이 근본적인 거고, 어디서 발현되는 오행인가 나의 일간이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가 돼요. 수상관이니까 달변가죠. 수가 지혜잖아요. 그리고 금수 둘 다 차갑잖아요. 특히 금이면 금이 얘하고 얘죠. 금은 칼이에요. 칼. 날카롭고 냉정하고 찌르고 공격적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 토금 상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금이랑 수니까 칼 같고 비판적이고 냉철하고 공격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유연 있는 부드러운 흐르는 지혜로운 그런 걸로 표출이 되는 거니까 근본적인 거는 비판적이고 냉철하고 차가운 건데 지혜로 빠지니까 달변가가 되죠. 물 흐르듯이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 근본적인 거는 금이다. 칼이다. 비판적이다. 거기서 시작해서 그거를 부드럽게 물 흐르듯 청산유수처럼 쓴다. 그래서 금수식신. 달변가고 말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 기본은 칼 같은 냉철함, 비판적인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비판에서 시작해서 그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마음은 비판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그 표현은 물 흐르듯 달변가. 그래서 금수상관은 금수상관, 금수식신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하긴 한데 그 차이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행은 둘 다 중복되니까 오행 먼저 갈게요. 목화는 목은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 뭐 그런 느낌이고 화는 따뜻한 거죠. 그래서 이 목화상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알아주는데 따뜻한 거예요.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런 느낌인데 목에서 시작을 하니까 막 발산하는 그런 느낌인데 성장하고 발산하고 생기 그런 느낌에서 감동으로 되죠. 끝이 나죠. 그래서 수랑 목이랑 수목 식상이랑 목화 식상이랑 비슷한 게 목 때문에 비슷해요. 이게 목이 사람이잖아요. 목은 사람이에요. 인간 중심적.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화상관이나 수목상관은 말을 해도 예쁘게 하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즐거운 말을 잘해요. 그런데 재능이 있어요. 사실은 이 두 식상이 제일 예쁜 식상이에요. 말을 해도 예쁘게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말을 해도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식상이 목화 식상과 수목 식상이에요. 왜냐면 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다르겠죠? 얘는 수가 있으니까 인간적인데 얘는 지혜, 좀 똑똑한 거고 수목상관은 똑똑하고 수목식상은 둘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좀 더 똑똑하고 유연성 있는 느낌이 있겠죠. 그런 느낌이고 목화상관은 화가 들어가니까 좀 더 따뜻하겠죠. 감동적이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또 이어갈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토금상관은 칼이잖아요, 금이. 그러니까 비판적인데 강한 거예요. 얘도 금수상관처럼 비판적인데 강하고 토니까 좀 중용 쪽이고 약간 느리겠죠. 그래서 이 토금상관은 금수상관하고 같이 금을 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비판적인데 토상관은 조금 더 고집 있고 조금 더 느려요. 좀 참다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칼이 돋친 말이겠죠.
그런데 조금 유연성이나 그런 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수상관과 토금상관을 서로 비교해보면 금수상관은 말은 너무 잘하는데 말은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정작 무서운 말을 하는 건 토금식상일 수 있어요. 무서운 짓이나 무서운 말을 하는 것. 왜냐면 자기 고집도 좀 있고 칼이니까. 얘는 칼에서 시작했지만 수로 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융통성 있고 조금 더 지혜 있고 말빨을 해도 그래서 금수상관이 말빨로 좀 알아주죠.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또 들어갈게요.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화토식상은 제가 이거 상관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화토식상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제가 오행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토가 들어가면 무조건 느리다고. 화토상관은 느리고 답답해요. 시작은 화에서 시작하는데 토로 발현되기 때문에 토금도 그렇겠지만 이건 더 심하겠죠. 식상 자체가 토니까. 그래서 굉장히 느린데 화토 식상은 이 중에서도 조금 똑똑하다는 느낌은 크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안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하다. 왜냐면 토니까 느리니까. 근데 저는 화토상관을 되게 좋게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어떤지 모르게 이 사람이 진지하거든요. 신뢰감 있고 말을 해도 진지하고 이 화토상관은 자기들이 말을 할 때 정말 좋은 마음에서 정말 진지하게 거짓말 1도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지하게 진실하게 신뢰성 있게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재미가 없죠. 화토상관이 그런 상관이에요. 그리고 느려요. 자꾸 상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상관으로 이걸 배워서 그래요. 식상이 비슷해요. 상관하고 식상하고 나중에 차이점을 말씀드릴 건데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화토상관하고 있었죠. 화토 식신하고 있었죠. 좀 느리다. 발현이 느리고 이분들은 화토는 공부를 해도 다른 식상들하고 다르게 이분들은 공부를 해도 되게 눈에 보이거든요. 천재성이. 근데 화토상관은 조금 덜 보여요. 그게 바보라서 덜 똑똑해서라가 아니라 느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화토상관이신 분들은 진득하게 오래 공부하셔야지 그 빛을 발현해요. 그래서 저는 화토상관을 되게 좋아하는데 친구 중에도 화일주, 토식상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지하고 느린데 좀 진득한 면이 있어요. 진득한 면이 있고 이제 그건 그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그럼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게 예를 들어 금수상관이신 분이 아무리 따뜻하고 감동적인 말을 하려고 해도 잘 못해요. 자기한테 없는 거는. 제가 금수상관이거든요. 감동적인 말, 뭐 정에 얽매이는 말, 감성적인 말, 감동에 호소하는 말 같은 거를 제가 하면 어색하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기의 그 무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있지도 않는 걸 쓰려고 하면 어색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 중에 해당되는 식상을 갖고 있다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걸 잘 쓰는 거예요. 괜히 뭐 어설프게 저 같은 사람이 뭐 드라마적인, 감성적인, 멜로적인 걸 하면은 잘 어색하겠죠? 잘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금수 식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수 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로는 못 이긴다 그래요.
왜냐면 너무 비판적이고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말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그 약점이랄지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집어내기 때문에 말싸움, 뭐 비판 그런 거 시사 언론적인 것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화를 하고 상대방하고 말싸움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잘 먹히고 좀 차가운 말에 힘이 있어요. 그게 본인들의 무기예요. 그래서 금수 식상을 가진 분들은 비판적이고 차갑고 계산적으로 가면은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목화상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뭐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칼 같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어울리지도 않고 잘 먹히지도 않아요. 목화상관, 수목상관이신 분들은 인간적인,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승산이 있는 거죠. 말로도 그렇고 식신 같은 경우는 행동도 그렇고. 저도 엄청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이걸 상관으로 생각 막 머리가 그게 정립이 돼 있는데 갑자기 식신이 들어오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둘 다 같은 거라서 틀린 거지만 같은 거거든요. 목화상관 계속 할게요. 목화상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이라고 해도 행동도 같은 의미가 돼요. 따뜻한, 감동적인, 감상적인 그 막 심금을 울리는 그런 걸 공략하시면 목화상관 분들은 잘 쓰시는 거예요. 수목상관 같은 분들은 제가 볼 땐 따뜻함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좀 인간적인 관계 중심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으로 이 지혜에서 시작되니까 목화상관보다 머리는 이쪽이 좋죠. 인간적인 상대 배려적인 뭐 그런 느낌. 토금상관은 이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요주 인물들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칼인데 그런데 융통성도 없어요. 토는 특히 무토인데 금식상 있으신 분들은 요주 인물이에요. 만약에 무토인데 금식상 있으시면 뭐 기토도 비슷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기토는 좀 덜 하겠죠? 무토인데 금식상이시면은 노빠꾸에 비판적이니까 얼마나 다루기 까다롭겠어요. 융통성도 부족할 수 있고 칼이죠. 칼은 칼인데 공격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만약에 토금 식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냥 자기 고집대로 칼로 뿌리치시겠죠? 근데 그게 제일 잘 먹힐 거예요. 본인들이 무기니까. 이건 자기 가진 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뭐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 토금이야? 너 아주 고집도 세고 융통성도 없고 너무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써먹으면 돼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겠어 하시면 돼요. 그게 본인 무기예요. 나쁘다 좋다 말하는 건 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잘 쓰세요. 그럼 돼요. 화토상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분들이 저는 좋아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날 거예요. 본인이 식상을 가졌는데 본인이 상관을 가졌는데 뭐 그렇게 똑똑하게 보이지도 않고 말빨이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게 화토 식상이니까.
너무 진지하고 뭐 재미없어 보인다. 이분들은 말을 해도 그렇게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장점이 있죠. 진지한 거하고 신뢰감이 가는 거, 그리고 진득한 거. 그 장점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 상관 있네. 나는 식신이 있네. 난 능력이 뛰어나고 말빨이 뛰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맞으신데, 자기가 어떤 오행의 식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무기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내가 나 상관 있네? 나 말빨 뛰어나네? 그래봤자 어떤 식의 말빨이 본인한테 뛰어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의 말빨은 방금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말빨이 뛰어나다고 해도 본인한테 있는 말빨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식상하고 상관 그거 설명드려야 되나? 20. 그 본인의 식상을 특히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이 식상 같은 경우에는 오행을 기준으로 자기가 어떤 식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거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어떤 걸 써먹을 수 있을지를 아세요. 식상과 상관은 둘 다 주관적이고 내 것을 내어주는 느낌이지만 아주 달라요. 그래서 물론 식상 혼잡도 다뤄야겠지만 일단 식신하고 상관 먼저 나눌게요. 식신은 행동이에요. 상관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내 것을 둘 다 내 것을 내어내는 성분이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게 정말 간단하게 하면 내 지갑에서 돈 꺼내서 상대 먹이는 것도 되고, 내 안에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창의적인 작품이나 아이디어나 그런 생산성 있는 활동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감정을 내보내는 것도 되고, 내가 어떤 게 싫은 거예요. 어떤 게 싫은 거는 주로 관이 되겠죠. 관이나 살이 되겠죠. 나를 극하는 거니까. 그런 관이나 살이 있을 때 이게 사주 원곡에 있던 운에 있던 아니면 그냥 이거는 상징적으로 그냥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식상제살이라고 하는데, 관을 치는 거예요. 관을 쳐서 살이든 관이든, 살이니까 살이 되겠네요. 나를 괴롭히는 거를 치는 거예요. 쳐서 싸워 이기고 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관이든 살이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데 좋을 순 없겠죠. 그런 안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나 너 싫어라는 거를 표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 너 싫어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의 감정을 잘 표현해요. 밖으로 내보내요. 그게 좋은 감정일 때는 모르겠는데 나쁜 감정도 표현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식신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싫은 관에 대한,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싫은 걸 행동으로 나타내니까, 이 식신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고친다고 해요. 그래서 깡패예요. 깡패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고쳐요. 상관도 그래요. 상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고치는데, 얘는 그냥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싸움닭인데, 식신 같은 경우에는 남들 볼 땐 깡패인데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내 마음에 들게끔 고치고 사는 게 식신인데, 사주 식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본인이 그럴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 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들게 바꿔요.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들게 바꿔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게 바꿔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걸 모조리 세상을 다 바꾸면서 살아가는 게 식신이에요. 내 마음에 들게끔.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갔어.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식신은 깡패다. 행동파다. 지금 이 설명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명이겠죠. 상관은 말로 한다. 싸움닭이다. 그래서 이게 미묘하게 다른 게, 식신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고치는 데 중점을 둬요. 다른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을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행동하고 결국에는 고쳐나가요. 근데 상관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고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이받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식신은 정작 싸움은 많이 안 해요. 별로 크게 싸우진 않아요. 싸우는데 관심이 없어요. 싸우는데 관심이 없고 그거를 고치는데 관심이 있어요.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인 거예요. 그런데 상관은 고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 닭인 거예요. 그래서 정작 무서운 건 식신이에요. 상관은 겉으로만 시끄럽고 겉으로만 싸우지 정작 뭐 그렇게 크게 그거 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둘 다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싸우는 거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표현하는 식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엔 되겠죠? 잘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식신상관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식신상관 모두 나보다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특히 상관은 손오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명예학자 분께서 손오공이라고 하셨어요. 손오공이라서 나보다 위에 그 손오공 옥황상제 뭐 그런 분한테 대들었죠. 그러니까 대드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손오공은 그 머리에 금고약, 긴과약 그게 있어서 잡아주는 성분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게 인이거든요. 그래서 상관폐인이라 그래요. 상관폐인. 이 긴고약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34분. 아,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게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답답하시죠? 쟤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나 그러시죠? 그냥 막 해서 그래요. 뭔가 좀 생각해놓고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뭘 설명해야 되는지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식신은 행동이고 상관은 말이다. 그렇게 서로의 차이점이 있고 또 그 식신은 자기가 한 일에 식신을 좋게 봐요. 식신을 길신으로 보고 상관을 흉신으로 봐요. 이 상관이 안 좋다는 이유는 같은 직장을 들어가서 그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식신과 상관 모두 그것을 고치려 하겠죠. 그런데 식신은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관은 정작 고치는 데는 관심 없고 싸우려고 하고 막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이 상관이 흉신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사주 명리가 나왔을 때가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그런 옛날에 나왔으니까 관직에 들어가면 이 식신 애들은 싸우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크게 싸우지는 않고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누가 봐도 그 설득력이 있고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최소한 그 문제는 발생을 안 시키는데 상관은 싸우려고 하고 들이받으려고 하고 정작 고치는 데는 관심 없고 나 화났어.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임마? 이러면서 싸우려고 자꾸 하니까 얘는 문제가 되겠죠. 나라에 자꾸 그 관직을 얻어서 들어가면은 조정해야 되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막 상소문 올리고 시끄럽게 굴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흉신인 거예요. 얘는 귀신으로 보고요. 그래서 상관을 안 좋게 보는데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게 됐어요. 요즘 시대에 들어서 상관이 나쁘지 않게 됐는데 식신은 요즘 시대에 들어서도 좋은 거죠. 식신은 좋은 거예요. 식신은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그 성과가 커요. 아무래도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식신이 실효성 있는 십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정작 막 싸우고 말로 대들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결과적인 거, 고치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실효성이 있겠죠. 한 거에 비해서. 밖으로 볼 때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알짜배기만 노리니까. 상관은 껍데기만 노리고 있죠. 내가 이 들이받아서 싸워서 이기면 뭐해요. 그냥 미친놈 되는 건데. 상관들이나 회사에서 볼 때는 그냥 미친놈 되고 쟤는 성질 더러운 놈, 까다로운 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긴다 쳐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넘어간다 쳐도 쟤는 너무 불편한 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식신, 상관 둘 다 식상은 먹을 복 있고 건강복 있어요. 일단 식신, 상관과 차이는 여기까지만 할까라고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이 나는데 상관은 도화로도 봐요. 도화랑 거의 비슷해. 이게 명리 모르시는 분들은 도화나 뭐 이런 게 관심 있잖아요. 근데 명리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도화랑 거의 같은 성분이에요. 거의 같이 봐요. 명리를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도 잘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알아보게 되신다면은 상관이 도화랑 같구나. 도화랑 같은 게 왜냐면 도화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신경 쓰시고 도화랑 같은 게
목욕은 도하기도 한데 목욕지하고 상관 그리고 오행을 따면 임수가 도화예요. 임수는 도화로도 보고 인성으로도 봐요. 얘는 그래서 막 도화 뭐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도화랑 거의 비슷하게 봐요. 얘들은 임수도 도화로 보고 상관도 도화로 보고 목욕지는 그냥 나체 도화예요. 도화 중에서도 투탑이죠. 골량도화인가 그거랑 투탑일 거예요. 아무튼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이 상관은 그 끼가 있고 외모적으로 예쁘기도 해요. 외모적으로 예쁘기도 하고 그 중요한 게 남을 의식하는 성분이 있어요. 식신은 남을 의식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식신 상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이런 거를 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봉사한다, 남을 위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식신하고 상관하고 차이가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봉사활동을 해도 식신 같은 경우에는 남을 의식 안 하고 그냥 본인이 동정심에 의해서 동정심이 줄을 이뤄서 봉사활동을 해요. 식신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을 한다라면 근데 상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밌어요. 남들 볼 때 괜찮아 보이니까 남들 보는 눈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는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봉사활동을 해도 식신하고 상관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저는 상관격이고 상관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을 안 하죠. 별로 동정심이 없어요. 별로 사람도 안 좋아해요.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너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 사람은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를 매기나? 그 사람도 참 매너 없는 사람이죠.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입이나 다물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식신상관 둘 다 자기보다 그 아랫사람 나보다 나보다 약하다라고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아낌없는 동정심을 가져요. 그래요.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둘의 차이점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또 뭘 해야 되지? 그거 자리에 관련된 거랑 다른 식성하고의 관계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뭐 생각나는 것부터 그냥 할까? 44분. 아우 시간 너무 빨리 간다. 간단한 그 중요한 것부터 할게요. 이 식상 상관이 있는데 그 자리부터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백날 뭐 식상이니 상관이니 뭐니 들으면 뭐예요. 당장 사주가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내 사주나 아니면 내 지인의 사주, 내 가족의 사주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일간이잖아요. 이게 년, 월, 일, 시로 봤을 때 이게 일간이잖아요. 이게 나예요. 이게 본인에 해당되고 이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식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식신 상관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한 종류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식상 혼잡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식상 혼잡,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요, 간단해요. 이 천간지지 있죠? 천간은 밖에 나, 외부적인 거, 지지는 속에 나, 내부적인 거. 그러니까 아랫게 진짜 나의 그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겠죠. 이쪽은 사회, 이쪽은 나. 그러니까 이쪽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진짜 내 속마음이에요. 여기 식신이 있고 여기 상관이 있으면은 나의 진짜 마음은 식신적인 마음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건 상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바꾸고 싶고, 어떤 그 행동으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 고치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밖에서 볼 때는 쟤는 막 싸우려고 들고 막 들이받고 그러려고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뭔지 상관이 뭔지 확실히 알았을 때 내 속마음이 뭔지, 아니면 내 밖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식신이 있고 여기 상관이 있으면 밖에서 볼 때는 상관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 속마음은 식신이 있는 거예요. 반대면 반대겠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순위로 보면 돼요. 여기가 1순위예요. 이게 1순위 속마음.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 되죠. 두 번째. 이게 3순위. 그래서 1순위 이쪽의 속마음이고 이게 제일 바깥의 마음이고, 뭐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식상 혼잡일 때는 두 가지. 근데 여기 상관이 있다고 해서 내 상관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 예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성 혼잡도 그렇고요. 여기 있으니까 무조건 밖의 모습은 상관이고 나의 속모습은 무조건 식상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주 원국에 다 있으면 나는 상관의 마음도 있고 식신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게 조금 더 내 진실과 내 속마음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식신이 있고 여기에 상관이 있으면 나의 마음은, 나의 의도는 식신이다. 그런데 밖으로 표출될 때는 상관으로 표출될 수가 있다. 그런데 나의 속마음은 상관도 있다. 나의 밖으로 표출되는 것 중에는 식신도 있다. 그냥 비중의 차이지 너는 딱 이것만 속마음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주 팔자에 상관이 있으면 상관의 마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나눌 때는 뭐 이렇게 뭐 십자가로 나누고 너는 뭐 이건 사회, 이건 나 이러는데 딱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 비중이 조금 다르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식상이 지지에 있을 때는, 색깔 다른 걸 써볼까요? 색깔 많이 있는데 핑크색 써볼까? 봉지 뜯는데 시간 걸리겠군. 할게요. 아래에 있는 식상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다가 지지에 있는 식상이에요. 그리고 천간에 있는 식상은 나의 재주가 뛰어나고 남들이 알아주다가 천간에 있는 식상이에요. 그래서 지지의 식상이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다. 그리고 천간의 식상이 있을 때는 나의 재주를 남들이 알아주다.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에도 식상이 있고 천간에도 식상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재주가 뛰어남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죠. 나의 천간 식상이 뿌리를 가졌을 때. 그런데 한쪽만 있으면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 천간에만 있을 때는 나의 재주가 뛰어나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만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지지에만 있으면 열심히만 한다. 나의 재주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천간에만 있으면 내가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안 한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간지지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을 때는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그걸 받쳐주는, 천간에 있는 걸 받쳐주는 게 있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없어요. 뭐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돈 잘 벌고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실력도 있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천간에만 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정작 실력은 없지만 남들이 그거를 알아준다, 나의 재능을 알아준다라고 보는 거니까 나쁜 건 없어요. 그냥 본인의 장단점을 알아서 이용해야겠죠. 내가 천간에만 식상이 있다. 아, 나의 재주가 남들 볼 때 뛰어나 보이는구나. 그럼 그걸 이용해서 살면 돼요. 나를 어필하고 PR하고 재주 있겠죠. 천간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남들이 알아주니까 남들이 나의 재주를 알아줄 때의 그 좋은 점과 장점을 이용해서 살면 되시겠죠. 그리고 지지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남들이 안 알아줘도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게 나의 장점이고 나의 길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게 나쁘다 좋다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살든 나쁜 건 없죠. 잘 이용해서 사시면 되죠. 본인의 사주를 말이죠. 다른 식상이 재성하고 있을 때 하고 식상이 인성하고 있을 때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식상이 관성하고 있을 때 하고 또 뭐가 있죠? 식상이 비겁하고 있을 때 비식 재 관인 다 있죠? 다 했어요. 식상이 재상하고 있을 때는 별거 없어요. 식상생재라고 해서 내 재주와 내 능력이 뛰어나니 내 재주와 능력으로 돈을 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예요. 나의 재주로 돈 잘 범. 그 식상이 인성하고 있을 때는 이거는 상관에 해당돼요. 상관이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들이받는 거잖아요. 막 말싸움하고 막 대꾸하고 막 싸우고 그런 건데, 상관이 인성을 가지면 상관 패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인성이란 게 나의 상관이나 식상짓의 흥결을 감시하는 거예요. 내가 말싸움을 하는데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동조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내가 막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맞아요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상관패인이에요. 그래서 상관패인을 되게 좋게 봐요. 그래서 상관이 있으려면 인성이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좋게 봐요. 식신하고 인성은 안 좋죠.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식신, 편인. 이건 편인 도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이건 편인 갈 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편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하기도 하는 거고, 내가 사람 못 믿는 거고, 그런 걱정,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식신을 방해하는 건데, 이거는 편인 갈 때 할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식사라고 관성이 있는 거는 상관경관이라고 해요. 위화백단이라고 그러는데 별건 아니고요. 상관경관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이나 그런 사회 부조리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이 사람들 눈에는 너무 그 잘못된 게 눈에 잘 보이고 굳이 내 눈에 보이고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게 상관경관이에요.
그래서 되게 안 좋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막 감찰부, 막 형사, 그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관찰하는 기관에 가면은 엄청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상관, 경관하면. 그런데 본인한테는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세상은 원래 썩었는데, 세상은 원래 잘못됐는데, 그게 안 보이면 좋은데 눈에 너무 잘 보이니까. 그리고 그 잘 보임을, 부조리함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한테 괴로운 거예요. 식상 비겁은 재밌어요. 식상은 일이고 비겁은 일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식상 비겁은, 식상하고 비겁이 있을 때는 비율이 중요해요. 식상이 적은데 비겁이 많으면은 내 사람은 그 인력수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인력사무소. 그 노동할 사람은 많은데, 노동자는 많은데 일거리는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먹여 살릴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일거리가 없다라고도 보고, 막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식상 비겁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은 비겁만 많고 식상이 적으면 월급만 많이 나가고 일거리는 정작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비겁이 많고 비겁이 적고 식상이 많으면은 좋죠. 나의 비겁들과 같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나와 같이 일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 일이 식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 8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이렇게 8개 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있고 비겁이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식상이 이렇게 연지에 2개가 있고 비겁이 월지에 있다 쳐요. 비겁. 그러면은 이 식상을 누가 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주팔자에서. 잘 안 보시죠?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귀찮으니까. 사주팔자에서 식상이 있고 비겁이 있으면, 일간이 있고 비겁이 있고 식상이 있으면은 누가 식상을 생하는 일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일간이 식상을 생하면은 그건 비겁이 나한테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돼요. 그런데 일간은 가만히 있는데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은 내 비겁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내 식상을 생한다는 거는. 그래서 사주 원국에 비겁이 내 식상을 생하고 있고, 나는 별로 안 생하고 있으면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는 팔자인 거예요. 그려줘야 되나? 안 그려줘도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비겁이 있고 식상이 있는데, 비겁들이 내 식상을 생하는 팔자면은 나를 먹여 살릴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비겁들이 나를 먹여 살릴 사람이 있는 팔자시라는 거예요. 완전 꿀 팔자죠. 나는 놀아도 되는 팔자인 거예요. 제가 그러죠. 저의 비겁이 제 식상을 생하고 있죠. 물론 저도 하나 생하긴 해요. 근데 뭐 그러면 뭐 나는 백수냐 그럴 수 있는데, 백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수가 아니더라도 내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있으면은 누군가 내 일을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되게 편한 팔자인 거예요.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하신 팔자라는 거죠. 뭐 아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다 됐네. 어떡하지? 뭘 했는데 1시간 이렇게 빨리 가지? 뭐 한 것도 없는데. 안 한 게 또 뭐 있을까? 꼭 끝나고 나면 생각나던데. 제가 중요한데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건 재밌는 거니까 그 비겁이 식상 생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간이에요. 이게 연, 월, 일, 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상관 있고 여기 상관 있고 여기 상관 있고 여기 비급 있어요. 그럼 저는 얘를 생하잖아요. 근데 비급이 얘하고 얘를 다 생하잖아요. 거기다가 월지가 뜬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급이 저의 식상을 상관을 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하나 생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팔자거나 아니면 이게 없다 그러면은 100%죠. 비겁이 상관을 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비겁이 나의 식상을 생하면은 날 먹여 살는 사람이 있는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 팔자의 비겁이 식상을 생한다 그러면은 아, 내가 완전 꿀팔자구나. 누가 나 먹여 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시면은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서, 남자라면은 아내를 만나서 놀고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 안 되겠죠. 죄 짓는 거겠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식상을 볼 땐 그 비겁과 식상이 있을 때는 나의 식상을 내가 생하느냐 비겁이 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저는 하나는 생해요. 세 개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는 생해요. 뭘 안 했을까? 오늘 또 큰일 났네. 오늘 많이 설명한 것 같으면서도 설명을 많이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어허, 1시간 지났는데 이 영상 2개를 잘리면 붙이기 짜증나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어영부영 넘어가고, 비식재관이 다 끝나고 나중에 보충할 게 있으면 1편 더 찍을게요. 감사합니다.